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초반맨 TV입니다. 예, 요즘 주식 시장이 조금 코인 시장도 그렇고 많이 시끄러워요. 예, 시끄러워도 일단 초반맨 구독자님들과 함께 지금 4월 8일 영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근로소득을 얻는 부분에 구독자님도 계실 거고, 사업소득 여러 가지의 소득으로 인해서 돈을 저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요번에 종목을 공개를 하지 않았죠. 예, 근데 아직까지 주식은 약간 손실 중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주가가 조금 올라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자, 제가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냐면은, 일단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주예요. 총 발행 한도 주식이 한 5천만 주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2,1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총 유통 주식 수는 1900만 주가 정도가 되는데, 최근에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 분이 어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대량을 매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유 지분율이 좀 늘었는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 주식이 지금 액면가는 5,000원이고요. 그리고 시총이 1,000억대입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자, 액면가가 5,000원이죠. 그리고 시총이 액면가가 5,000원이고 시총이 1,000억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 번 돈이라고 하죠. 사업을 하면서 번 돈이 약 3,240억 정도가 돼요. 3,240억. 예. 3,240억인데 이제 자본 총계 같은 경우는 4,500억 정도가 되죠. 4,500억 정도가 됩니다. 즉 뭐냐면은 자본금이라는 거는 회사가 처음 회사를 설립을 했을 때 들어간 돈이 약 1,000억 정도, 자본금이 1,000억 정도가 되니까 1,000억 정도를 시작을 해서 자본금이 처음 회사를 설립을 했을 때 1,000억이 들어갔어요. 1,000억을 들어가서 번 돈이 3,240억이에요. 예. 1,000억을 투자를 해서 3,440억을 벌어서 현재 요번 말 분기 요번 사업 보고서까지 냈었던 게 약 3,24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자본 총계가 즉 얼마냐? 4,500억인데 지금 4,50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천억대이다. 예, 시총이 천억대예요. 근데 여기 구간에서 총 자본 총계가 4,500억인데 4,500억인데 시총이 천억이에요. 이 와중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최대 주주의 주식 매입이 있었습니다. 예. 즉 액면가가 5,000원인데 시총이 1,000억 정도가 되면은 거의 바닥이라고 좀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왜 액면가가 500원인데 시총이 1,000억이냐? 이거는 발행 주식 수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 발행한 주식 총수, 발행 주식 총수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단은 액면가가 5,000원인데 증권거래법이라고 있어요. 법. 예, 증권법상 액면가 이하 시 뭐 시비를 발행했다던가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다던가 유상증자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즉 액면가로 발행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주식을 좀 좋게 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주식 매수한 종목을 좋게 본 이유가 뭐냐면은 자, 현재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감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유증도 없고요. 감자도 없고 유증도 없고 시비 발행도 없습니다. 즉 뭐냐면은 기업 자체 경영 같은 경우는 즉 이익잉여금 같은 게 이익잉여금이 3,240억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까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시비 발행이나 뭐 유증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주가는 적정 가치 대비 조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다. 그래서 매수를 했고 지금 어차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3%의 배당을 줍니다. 약 150원. 약 150원의 배당을 주기 때문에 주당 배당으로 따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 회사가 이익이 나거나 영업이익이 증가가 했고 당기순이익이 늘어났을 때 배당금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왜? 어차피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들이 지분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미 회사 측에서는 그 호재성들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부채가 많은 종목들을 꺼려 하는데 일단 부채가 많아요. 자, 부채가 많은데 이 부채가 뭐냐면은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이에요. 이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인데 이 단기 차입금이랑 장기 차입금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과 NH 투자, 신한은행과 NH투자증권에서 이 차입 채무를 채권자로 해가지고 많이 돈을 빌려준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가 리스크가 생긴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이익잉여금이
현재까지는 이익잉여금 왜 이러냐, 이익잉여금 장치가 양호해요. 양호한데 주가만 빠졌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랑 자본총계를 계산을 했을 때는 적정 시가총액이 나오는데 그 시가총액 대비 주가가 너무 낮게 하락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누군가가 아니면은 회사 측에서 이 아무래도 이제 주식 증여라는 거죠. 주식 증여. 뭐 주식 증여나 이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높은 가격에서 주식을 증여를 하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세금도 많이 내니까 이번 참에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주식 증여를 해서 최대주주나 이런 가족관계나 이런 분들이 지분을 좀 더 취득을 하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나 라고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가들이 많이 상승을 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매수한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낮은데 결국에는 지금 자본금이랑 자본 총계를 봤을 때 아주 양호하다. 근데 이제 이게 페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크. 부채가 많으면은 부채가 많은 기업은 안 좋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 기업은 안 좋다라는 안 좋은 인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증권주 같은 경우는 부채가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은 고객 예탁금이 많다.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도 부채로 잡기 때문에 자기 자본으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매수한 종목 같은 경우도 부채가 높은데 그 부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한국산업은행과 NH투자증권과 그리고 뭐 DB금융투자나 뭐 여러 가지 투자 증권사들이 부동산 PF죠. PF 쪽을 자금 조달을 해준 걸로 보아서는 앞으로는 조금 이쪽 부분을 조금 이쪽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를 저는 보여지고,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업종 같은 경우는 자, 이 업종 같은 경우는 펀드 판매가 있습니다. 자, 이 업종에는 펀드 판매랑 ETF 상장 업종이고요. ETF 상장 업종이기 때문에 업종이 상승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즉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업종 상승에 의한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저평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매수한 종목을 저만의 생각으로 기업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아주 재무제표 같은 게 주식의 총수 같은 경우 저는 좀 이런 걸 많이 봐요. 뭐 시비가 많이 발행했거나 유증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이 감자를 해서 감자를 하게 돼서 뭐 이제 출자 전환을 해서 회생을 해가지고 이 회생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일단 회생 채무나 아니면은 회생 채무나 유증이나 뭐 증자를 한
이력도 한 번도 없고요. 감자를 한 이력도 없고 아주 깔끔한 재무제표를 주식 총수현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발행 이 재무제표상으로는 매출은 높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 이 순이익률이 되게 낮기 때문에 이 되게 성장성을 보기에는 조금 낮다. 예, 성장성을 보기에는 조금 낮는데, 아무래도 성장성은 낮지만은 어차피 돈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 할 것 같고요. 요즘 금융시장이나 코인시장 자체가 되게 조금 여러가지 모로 별로 이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좋은 분위기든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일단 내 계좌가 돈을 벌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상입니다. 주반맨 TV였습니다.